저기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 최종국 선생님, 그 캠핑이 무엇일까요? 힐링하는 겁니다. 힐링. 우리 안덕희 선생님. 예. 네, 캠핑이 뭘까요? 뭐 야외에서 이렇게 하루 일시적으로 좀 힐링하고 이렇게 눕고 자고 오고 뭐 요즘에 대부분 화두가 힐링인 것 같아, 힐링. 우리 여기 가장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캠핑이 뭘까요? 놀이. 놀이? 전 놀이. 저한테는 놀이. 아, 놀이랍니다. 그렇죠. 결국 즐겁게, 결국은 이제 뭐 물론 집도 즐거운 곳이지만 집을 떠나면 기왕이면 더 즐겁게 이렇게 지내고 와야 되는 거가 캠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뭐 이 책을 보면 사전적인 의미는 텐트 또는 임시로 지은 초막 등에서 일시적인 뭐 야외 활동을 하는 것 뭐 이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목적이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치유하는 거, 그러니까 꼭 뭐 정신적인 건강도 있을 거고 몸에 어떤 그런 아픈 곳이나 이런 것들이 치유되는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캠핑을 얘기할 때 그냥 뭐 소통이라고 하고 있어요. 소통. 그러니까 불통이 아니라 그 우리 대통령 할 때도 통자를 좀 소통하는 통자를 썼으면 좋겠는데 그 거느릴 통자를 쓰더라고요. 그 대통령 할 때는 영자도 마찬가지 거느릴 영자인데 아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아마 그런 말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통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아까 힐링만큼이나 지금 화두로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소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알아가고 배워가고 서로가 이제 캠핑을 가면 대부분 가족과 함께 하잖아요. 사실은 원래 한 4, 5년 전에 이제 시하고 얘기할 때도 그 사실 이제 첫 번째 그 캠핑장을 조성을 했잖아요. 그 섬산 캠핑장인데 거의 테마가 힐링입니다. 힐링 캠핑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강의 역시도 그 힐링이라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그 하는 거가 다 말씀하신 거가 그러니까 힐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뭐 텐트 치고 하루 자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면은 아이들하고도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뭐 집에서 듣지 않은 그런 소리들 있잖아요. 뭐 풀벌레 소리도 있고 뭐 바람 소리, 빗소리 여러 가지 그런 소리들로 인해서도 정말 힐링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저도 이제 그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캠핑장도 가보고 이제 그 이번 학교 운동장에서 이렇게 캠핑을 해보면 평소 집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별이나 이런 것들이요 정말 바로 그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아마 산에 가셔가지고 이제 하루 이제 1박을 이렇게 하시면 정말 바로 뭐 한 몇십 미터 위에 이렇게 별이 떠 있는 것처럼 아마 그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 치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희 선생님 그 끈 좀 주실래요? 제가 잠깐만 계실래요? 제가 한 20 한 3년 묵은 끈인데요. 이 로프가 잠깐 잡아보세요. 예. 그 긴장을 해가지고 그 쉽게 이렇게 묶어서 아마 당기면 당길수록 조여지니까 풀리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 임사범, 네. 이 아리따운 아가씨가 태권도 4단이랍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당겨 보실래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서로 이렇게 통하면 이렇게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관계적인 것도, 그러니까 묶였던 이런 것들도 정말 쉽게 이렇게 풀 수 있는 거가 캠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매듭법의 하나지만 사실은 굉장히 당기면 당길수록 조여지기도 하지만 쉽게 어느 한순간 쉽게 당기면 그 끈이 쉽게 풀어지는, 그래서
그 여기 계신 분들도 가족이라든지 옆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끼리 서로 그러니까 이 캠핑 이제 8강 그러니까 8번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알아가고 이렇게 푸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한테 큰 박수. 네. 여기서 저보다 박수를 크게 칠 수 있는 분이 우리 한 분은 있을 것 같아서 저보다 박수를 크게 치면 제가 선물을 아주 큰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은식 선배님 박수 한번 쳐보실래요? 자, 저거보다 크게 칠 수 있다. 예. 다 같이 한번 쳐볼까요? 예. 다음에 강사분들이 이렇게 오실 때는 좀 이렇게 크게 박수 크게 친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박수는 아마 이 손만 잘 우리 어렸을 때 잼잼 곤지곤지 하잖아요. 그게 정말 이 두뇌 개발이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박수를 좀 쳐볼까요? 예. 박수는 뭘로 칠까요? 손바닥이요. 아, 손바닥으로 칠까요? 네. 또? 마음? 아, 좋아요. 또? 여러 가지 나오네요. 또? 네, 선생님. 손으로 치죠. 양손으로 치죠. 예. 그 손으로 치잖아요. 근데 박수를 쳐도 기왕이면 저는 몸으로 친다고 그러는데 박수를 막 이렇게 치다 보면 손으로 치게 되면 나중에 이게 이 어깨가 경직돼요. 근데 경직 안 되게 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온몸으로 쳐야 되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래서 박수를 제가 하루에 한 3,000번 정도 치거든요. 예. 제가 사람은 때려본 적은 없지만 맞아본 적은 많은데 예, 열심히 박수 쳐가지고 누구 하나 한번 그래서 박수는 어쨌든 예, 건강에 좋은 거니까 하여튼 다음 강사분들 오시면 큰 박수를 예,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보통 이렇게 박수 치던데 이렇게 얘기해주면 예, 박수 많이 쳐주시고 사실은 앞에서 강의하는 분들은 대부분 아마 박수를 먹고 산다고 하는데 사실은 박수 때문에 사실은 뭐 서로 박수를 치면서 울면서 친다거나 막 짜증나면서 박수 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웃으면서 치시잖아요. 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자,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치겠습니다. 옆에 사람. 자, 인사하시면서. 예. 하여튼 잠깐이라도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하루 중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 책인가 어디서 이렇게 보니까 뭐 웃으면 뭐 행복해요. 뭐 웃으면 복이 와요. 근데 또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뭐 웃어서 행복하다고. 실제 억지로 웃어도 그 좋은 그런 엔돌핀이 이렇게 생성이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좀 화가 많이 나시고 하시더라도 억지로라도 좀 웃으시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고 마무리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웃고 자기 전에 이렇게 웃고 하면요, 아침에 웃고 나가면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바뀐대요. 진짜 화낼 일도 그냥 넘어가게 되고, 운전을 하다가도 요즘에 보복 운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정말 훨씬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웃으시고, 예, 그러니까 캠핑도 마찬가지 많이 웃을 일이 많이 생기고요. 여기 뭐 대부분 아마 캠핑을 가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가면 정말 뭐 웃을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화낼 일들이 아무래도 적어지고 아이들하고도 대화도 되고 또 이웃도 생기고.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저희가 캠핑장이 조성이 되면 지금 참석하신 분들하고는 분명히 뭐 1박 2일 정도 아니면 정캠이라 정기적으로 캠핑을 좀 했으면 좋겠고, 다 참석은 안 되시겠지만 그래도 좀 뭐 분기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분기에 한 번이든 1년에 뭐 전반기 뭐 후반기 해가지고 이렇게 2번 정도라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저희 어쨌든 일기잖아요. 이제 심화 교육도 하겠지만 일기에 오신 분들은
어쨌든 시흥 그 캠핑에 아마 저도 이제 아까 저기 오정욱 그 소통관님인가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흥시 그 캠핑 학교가 정말 전국에 있는 그러니까 캠핑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단체도 이제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그 저희 단체가 한 30년 정도 된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어쨌든 오래된 단체이기도 하고 캠핑에 어쨌든 시초적인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흥 캠핑학교 나오신 분들은 정말 시흥의 캠핑의 그 랜드마크를 꼭 만들고 싶고 그 시흥의 그 캠핑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정말 어느 캠핑장을 가셔서도 정말 한 목소리 낼 수 있는 그런 그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두 번째로 캠핑의 목적에 대해서 여기 모자 쓰신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첫 장입니다. 첫 장. 안 보이시나요? 목적. 자연 속에서 단체 생활을 통하여 심신의 건강을 도모하며 자연의 적응력 및 협동정신, 자립정신과 지도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예, 이게 목적이랍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뭐 사전적인 의미로 이제 여러 가지 캠핑을 많이 이렇게 해놨는데 그 밑에 그 캠핑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이제 뭐 캠핑의 사전적 정의는 뭐 텐트나 이렇게 아까 정의한 것처럼 쭉 했고요. 바로 그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캠핑의 종류가 있어요. 종류. 캠핑의 종류. 그 여기에 섬상 캠핑장이 생기는 걸 아시는 분 계신가요? 손 들어 보실래요? 한 5, 6분 정도? 7분 정도? 예. 그 여기 솔트베이 골프장 완전 끝자락에 조그만 옛날에는 섬이었겠죠. 대부분이 다 염전이었으니까 그쪽이 조그만 동산 정도 되죠. 이제 거기에 캠핑장이 45개, 45개 사이트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될 걸로 지금 조성이 돼 있고요. 지금 아마 한 7, 80%는 예, 조성이 완료가 돼 있고요. 9월 말 정도에 개장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좀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근데 그곳이 차가 들어갈까요? 아니요. 예, 주차장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쪽 녹록길을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차를 가지고는요. 근데 그 녹록길을 농민들이 거기에 뭐 경운기라든가 트랙터를 놓게 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에서 원래 조성을 하려고 했었던 거는 이제 그 갯골 공원은 아시죠? 공원이 이렇게 여기가 이제 그 골프장이고요. 골프장 완전 끝에 이쪽쯤에 있어요. 그래서 저쪽 도로 월곶에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그 녹록길이 2군데 정도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어쨌든 농민들이 아마 농민들하고의 어떤 그런 서로가 잘 통하면 들어가겠지만 통하지 않으면 또한 못 들어갈 수 있고 이 공원에 주차를 하고 이 옆에를 쭉 길을 타고 이렇게 가면 1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아이들 걸음으로요. 걸어가면서 지칠 것 같죠? 짐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런 방법이 뭘까요? 거기까지 15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럼 배낭을 메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 캠핑장이 백패킹장입니다. 차가 못 들어가.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배낭 메고 우리 산에 갔잖아요. 산이나 들에 가서 텐트를 치고 뭐 이렇게 야영을 하는 그게 백패킹이라고 그래요. 배낭을 메고 이제 짊어지고 가가지고 하는 거를 그 백패킹이라고 그러고 거기는 말하자면 백패킹장입니다. 예. 그게 이제 처음에 나오는 백패킹입니다. 그 가운데 계신 선생님 그 백패킹 위에 쪽만 한번 읽어주실래요?
짊어지고 나른다라는 뜻으로 1박 이상의 야영 생활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산과 들을 마음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여행을 말한다. 네. 보통 이런 게 읽어주면 막 박수 치던데. 네. 그 백패킹은 실제적으로 이제 어쨌든 뭐 배낭을 매든 뭔가 하여튼 짐꾸러미를 꾸려가지고 어쨌든 가서 그 야영을 하는 거를 백패킹이라고 하고요. 그 뭐 예전에는 다 그 정말 다 백패킹이었죠. 사실은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막 해서 강원도로 뭐 어디 뭐 응? 가깝게는 뭐 그 저도 이제 암벽 할 때는 저기 서울에 무슨 산이죠? 도봉산. 도봉산, 북한산. 북한산 대부분 인수봉을 많이 올라다녔고요. 저쪽 그 의정부부터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오봉산, 도봉산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그런 코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가서 이제 밑에 이제 보통 텐트 치는 곳이 있는데 이제 지금은 텐트를 쉽게 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못하게 돼 있으니까 야영 자체를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산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은 산불이나 이런 것들은 캠퍼들이 낼까요? 사실 안 그래요. 대부분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쉽게 그냥 가가지고 요리를 하고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도 요리는 못하게 돼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이제 크럭스 산악회라고 이제 그 산악회가 이제 대한 그 등산연맹이라든지 이런데 정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은 야영을 하고 음식을 그러니까 버너나 이런 거를 스토브를 사용을 해서 요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국가가 지정해 놓은,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지정해 놓은 곳을 가야지만 이렇게 요리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캠핑장도 섬산 캠핑장도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원래는 음식을 하면 되나요, 과장님? 아직 결정은 안 된 것 같고요. 됐으면 아마 음식 없이 아마 힘든 쪽으로 크게 안 근데 사실 요즘에 아마 캠핑하면 사실 먹는 즐거움이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나 캠핑 가 그러면 가서 고기 구워 먹고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어른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죠, 사실은. 근데 실제로는 캠핑의 즐거운 꽃이죠, 사실 먹거리가. 그러니까 그 먹는 거를 통해서 그 즐거움 또한 있고요. 대부분 캠핑장에 가면 누가 요리하나요? 누가 요리를 할까요? 가족이 가면. 그렇죠. 집에서는 막 징그럽게 그냥 누워가지고 리모컨도 막 여보 리모컨 줘. 리모컨만 이렇게 하던 사람이 정말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 뭐 이런 프로도 있듯이 그 캠핑장을 가면 대부분 아빠가 요리를 하세요. 아빠가 청소하고 아빠가 모든 거를 다 아빠가 이렇게 하죠. 그 집에서는 안 하더라도. 그래서 밖에 나가면 정말 우리 아빠가 이런 능력자구나. 진짜 슈퍼맨이구나 하는 거를 가족과 함께 가다 보면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백패킹.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캠핑장에 가면 멋있는 텐트가 쳐 있는 걸 보신 분, 예, 많으시죠. 그러니까 되게 안 지워지네. 그 막 멋있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무늬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이 안에는 대부분 텐트가 쳐 있다는 건 뭘까요? 그 안에 어느 정도 시설이 돼 있다는 거죠. 침대도 있고요, TV도 있고, 에어컨도 있는 곳도 있고요, 목욕 시설이 되어 있는 데도 있답니다. 그런 캠핑장을 뭐라고 할까요? 글램핑장이라고 하죠. 글램핑장. 여기 가운데 계신 글램핑장 마치셨으니까 제 볼펜 하나 드릴게요. 그 글램핑장에 대해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위에 부분만? 예, 중간에 글램핑이라고 있죠. 화려한 캠핑을 부탁. 좀 크게요. 네, 화려하다와 캠핑의 합성어로 비용이 많이 드는 귀족적 야영을 뜻한다. 장비, 먹거리, 연료 등을 모두 챙기는 캠핑의 번거로움에 착안해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간편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북미, 유럽 등에서 이미 부유층의 여가 트렌드로 정착했다. 그 밑에까지 읽겠습니다. 4줄. 현대인의 소득 증가 및 생활 패턴의 변화로 새로운 캠핑 문화의 하나로 급성장하고 있다. 캠핑용품 시장, 아웃도어, 캠핑카, 캠핑 음식 시장 또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박수 안 치시나요? 아유, 뭐, 어쨌든 한글로 써놔가지고 그래도 다 잘 읽으시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글래머러스하고 이렇게 캠핑하고 이렇게 합성어인데요. 그러니까 올 초에 아마 봄에 그 강화도의 글램핑장에서 화재 사고가 났었죠. 근데 사실은 힐링을 하러 갔는데 사실은 그 돌아오지 않는 곳으로 정말 그러니까 글램핑장의 어떤 저희는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글램핑장이 분명 안전에 대한 어떤 문제가 분명 발생을 할 거고 여러 가지 그 사용 그런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늘 뭔가 전기도 이것 때문에 사실 그 캠핑장 관련법이 갑자기 또 생겨납니다. 어떻게 했느냐? 가스를 휴대를 하면 안 된다. 또 전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근데 캠핑 인구가 우리나라에 몇만 정도 될까요? 힌트? 재작년 정도까지가 300만요? 여기 써 있어요. 아, 써 있어요? 그럼 맞습니다. 300만이랍니다. 300만. 근데 사실은 이제 400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회원으로 가입한 분들이 300만이에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회원 가입을 하셨어. 근데 옆에 자기 남편분도 회원 가입하실까요? 아니요. 그럼 자녀도 가입하실까요? 그죠? 그럼 300만 정도라고 하면 한 명만 플러스 하면 몇만일까요? 600만 명은 그냥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100만 단위의 그 회원이 있다는 거는 정말 그 대단하죠. 그러면 정부에서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가스 휴대하지 마라. 전기도 못 쓴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목소리를 냈겠죠. 그럼 캠핑장 즐겁게 가야 되는데 그럼 가서 정말 가스도 못 써, 전기도 못 써. 어떻게 할 건데? 점점 시장은 더 커져서 예전에는 여름에만 거의 다녔거든요. 지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특히 여름에, 그러니까 전문 캠퍼들은 여름에 가는 게 아니라 겨울을 더 이제 선호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기를 못 쓰게 되면 저는 이제 전기 그런 건 워낙 싫어하니까 안 쓰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아이들을 데려가면 너무 춥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체감 온도가 영하 뭐 15도, 25도 정도까지 떨어지니까.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걸 쓰지 마라.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니까 어떻게 했냐? 그러면 600와트 이하는 써도 된다. 13kg 이하의 가스를 휴대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실 결국 이것도 결국 뭐냐면 잘 모르는, 그러니까 캠핑을 실제 그 법안을 만들고 한 분들이 캠핑을 좀 다녀봤더라면 좀 아셨겠지, 그죠? 근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또 제재를 또 이제 제재안을 발표를 했었는데 막 난리가 났죠, 사실 뭐 캠핑의 즐거움이 뭐냐, 뭐 있을 수도 없는 얘기다, 탁상 행정이다, 뭐 이렇게 해서 바뀐 게 어쨌든 그렇게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바뀌었고 글램핑장 같은 경우가 이렇게 화재가 딱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 돼요. 그치, 1차가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옆에 소화기가 되니 안 되니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있니 없니를 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불이 딱 나면 첫 번째로 하는 게 불이야 하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탈출이 우선시 돼야 되거든요. 탈출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다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여기 식당 하는 분들 아마 계실지 모르겠는데 식당 주방에 보면은 천정에 뭐가 달려 있죠? 예? 여기 스프링클러 없나요? 없나요? 화재 경보기, 감지기 경보기인데 아마 이게 아마 불이 나면 이게 쫙 열리면서 거기서 물이 싹 쏟아질 거예요. 그 사실은 식당 주방에 가보면 이만한 정도의 이게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천정에. 이게 뭘까요? 소화기예요, 소화기. 확산형 소방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 25,000원에서 한 3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얘를 여기 공중에 매달려 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지 않았겠죠. 화상은 입었더라도 25,000원에 35,000원짜리를 달아만 놨어도 5명이 죽지 않았겠죠. 그런 거예요. 뭐냐면 캠핑을 하다 보면 첫 번째가 사실 안전이잖아요. 사실 저희도 캠핑 안전 지도사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저희 단체에서 자격증을 주겠지만 안전 지도사거든요. 안전에 대해서는 계속 정말 2번, 3번, 4번, 10번, 1000번, 10,000번 강조를 해도 정말 부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25,000원만 들였어도 이 5명이 사망하지 않았을 건데 결국 뭐냐면 소화기나 이런 거가 뭐 어디 위치의 입구가 아니라 소화기는 불났으면 도망가야 되는데 뭔 소화기, 물론 자기 가족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았을 때는 물론 소화기를 썼겠지만 탈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딱 나면 스프링클러에 물이 빵 나오듯이 이런 불이 딱 났을 때 퍽 하고 터져만 졌더라면 화상은 입었을지언정 죽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램핑장 같은 경우는 이미 이렇게 텐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텐트의 형태, 그러니까 형태가 이렇게 이미 되어 있는 곳을 글램핑장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대부분 이제 그 오토 캠핑장 안에 그 뭐 글램핑, 뭐 카라바닝, 뭐 정박형 뭐 트레일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놓고 또한 아까 백패킹처럼 그 자기가 텐트를 가져가서 이렇게 칠 수 있는 공간들이 되어 있죠. 아까 섬산 캠핑장은 뭐라고요? 백패킹장이에요. 네. 글램핑장은 어쨌든 이런 형태를 글램핑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할게요. 제가 또 선물 하나 드릴게요. 오토 캠핑이 뭘까요? 차 안에다가 옆에다 텐트 칠 수 있는. 안에 다 장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싣고 다닐 수 있는. 하여튼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먼저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오토 캠핑. 개인이 내 차에다가 네. 캠핑할 수 있는 도구를 다 만들어 놓고서 이 차 안에. 하여튼 차가 차 안에다가 야영할 수 있게 이렇게 장비를 다 해놓고. 어쨌든 이 안에 예. 뭐 식당도 있고 예. 화장실도 있고 야영할 또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은 거. 다 만들어 잠도 잘 수 있고. 예, 이제 또 여기 선생님은 그냥 옆에다가 차 놔두고요. 네. 옆에다가 텐트 치고 옆에서 다 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자, 여기 선생님은 이제 그 어떻게 말씀하시면 차 안에 말하자면 음식을 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고 그런 게 다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선생님은 어떻게? 차는 옆에 놓고 옆에 이렇게 텐트를 치는. 그러니까 1번이 여기 모자 쓰신 선생님 답, 2번이 여기 답이다. 그러니까 1번이 답이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자, 2번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이 답이 어쨌든 한 배로 많네요. 손 안 드신 분들은 뭔가요? 여기 선생님. 몰라서. 모름?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그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 의미로 보면 그 오토 캠핑은 뭐냐면 요즘에 정말 오토 캠핑 엄청 하죠. 오토 캠핑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요즘에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이제 해결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어디 놀러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가용에 자기 차에 뭐 트럭이 됐든 뭐 자가용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자기 차에 캠핑 장비를 싣고 그 현재 그러니까 뭐 야외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야외 가서 그 야영을 하는 거를 오토 캠핑이라고 그러고요. 여기 선생님이 그 말씀하신 거는 뭘까요? 그러면? 캠핑카? 예, 캠핑카라고도 하죠, 보통. 예, 모터홈이라고도 하고. 예, 카라바닝이라고 합니다. 캠핑 카라바닝. 그거 예. 오토 캠핑은 그냥 자기 차에 장비를 싣고 가서 캠핑장이 됐든 아니면 야외 어디 뭐 산이 됐든 뭐 들이 됐든 거기 가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이트가 보통 이렇게 있으면 그 우리나라 캠핑장은 좀 대부분이 비슷한데요. 제가 좀 이런 표현을 하면 근데 제가 돼지 캠핑장이라고 하는데 돼지 캠핑장은 뭔가 돼지 우리처럼 이렇게 사이트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다. 그래서 오토 캠핑장은 여기에 차를 놓고 여기에 치든 옆에 치든 텐트를 치고 하는 거를 오토 캠핑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캐러바닝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그 안에 차 안에 모든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트레일러나 이런 거는 또 뭐 동력이 있는 것도 있고 무동력으로 하는 것도 있고 뭐 관련 법적으로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캠핑에 관련된 법규는 아까 그 인사하신 그 노순철 선생님이 이제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어쨌든 좀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크게 그냥 잔디밭을 크게 이렇게 해놓으면 그 캠퍼들이 알아서 텐트도 치고 이렇게 할 건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캠핑장은 이렇게 재미가 좀 없는. 그러니까 유럽이나 좀 일본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아주 물 빠짐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바로 그냥 밑으로 다 스며드는데 여기 저기 갯골 공원에 가보시면 운동장 있잖아요. 잔디밭.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나무가 군데군데 이렇게 서 있고 멋있잖아요, 그죠? 사진빨도 잘 봤죠, 막 큰 잔디밭에 텐트 이렇게 있고 하면. 근데 대부분의 캠핑장이 흙을 밟을 수 없는 캠핑장이 대부분 많습니다. 집을 떠났는데 도로는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고 캠핑장 역시도 이쪽 섬산 캠핑장도 저희 나무로 데크를 이렇게 깔아가지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친절하게. 예. 기왕이면 좀 재미있는 캠핑장을 이렇게 하려면 이런 캠핑장의 형태보다는 말하자면 여러 가지 그 큰 잔디밭에 나무만 좀 이렇게 많아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약속을 보통 캠퍼들이 이렇게 배려심이 많아서 막 아무데나 막 안 칩니다. 그리고 웬만한 어떤 그런 옆 텐트나 이런 데 이제 피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어느 정도 그런 배려하고 이렇게 치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다음에 그 캠핑,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제도 내드리겠지만 지금 좀 적으실래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이나 뭐 제가 이제 그 펜이 없으신가요? 네. 펜 없으신 분 저기 우리 그러니까 섬산 캠핑장이 백패킹장인데요. 시흥 8경 아시죠? 시흥이 8경이 있나요? 몇 경이 있나요? 시흥 8경? 그러니까 뭐 소래산도 있을 거고 뭐 연꽃 테마단지도 있고 뭐 저쪽 오이도 그쪽 월곶 뭐 이쪽 여러 가지 이렇게 있을 건데 그 섬산 캠핑장을 가지고 패키지 상품을 한번 만들어 와 보세요. 패키지 상품이 뭐냐? 그러니까 외부에서 시흥시 시민이 아닌, 시민이 될 수도 있고요. 시흥 시민이 아닌 캠퍼들이 와서 시흥의 그 섬산 캠핑장만 딱 보고 가면 안 오려고 그러겠지. 왜? 차도 못 들어가, 뭐 불편해, 뭐 배낭 메고 막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이 전기차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짐이나 이런 것들 옮겨줄 수도 있고, 사람을 이동해 줄 수도 있고, 이런 방안은 지금 시에서 지금 만들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섬산 캠핑장을 가지고 관광 상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섬산 캠핑장을 아마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아마 위치나 이런 거 알 건데 교통 장학을 가지고 오면 무슨 도로를 뭐 타고 온다든지 거기를 그러니까 좀 상품이니까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거를 좀 해 오시고요. 그리고 관광 상품이면 한 가지, 그러니까 패키지로 묶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품을 묶는 거죠. 말하자면 자전거를 대여를 해줘서 뭐 월곳에 신선한 그 바다 먹거리를 뭐 사와서 요리를 해 먹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돈이 많이 들겠지만 모노레일을 뭐 빨리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코스를 돈다든지 아니면 뭐 트레킹 뭐 이렇게 코스가 있는데 뭐 늪내길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관광 상품을 하나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섬산 캠핑장을 이용한 그걸 한번 만들어 보시면 뭐 모든 별로 하셔도 되고 개인이 하셔도 되고 이렇게 모듬을 제가 좀 만들어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좀 모듬을 만들기는 지금 사시는 곳도 제가 정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선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를 좀 조금 정리만 한번 해와 보세요. 다음 마지막 주차에 제가 이제 좀 그걸 좀 발표도 해보고 그렇게 한번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백패킹, 글램핑, 오토캠핑은 정말 짧죠. 제가 뭐 어쨌든 설명을 워낙 잘해 주셨으니까 여기 선생님 그 오토캠핑을 한번 읽어 주실래요? 페이지가 7페이지 최고 위에 있습니다. 본인의 개인 차량에 캠핑 장비를 싣고 야영을 하는 캠핑. 현재 캠핑의 주된 형태이다. 네. 박수 안 치시나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 앞에 계신 분이 말씀하셨듯이 자기 차에 캠핑 장비 싣고 가서 야영을 하고 오는 형태가 오토 캠핑이고요. 요즘에 아마 뭐 1박 2일이라는 그런 프로 뭐 슈퍼맨이 돌아왔단가 뭐 그런 프로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캠핑 장비를 싣고 가서 야영을 하고 오는 형태, 그러니까 오토 캠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지금은 뭐 90% 이상이 오토 캠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글램핑은 조금 뭐 준비 기간이 없으니까 좀 과정이 좀 생략된 거니까 그닥 재미는 없지만 어쨌든 뭐 갑자기 가다가 뭐 식구들하고 모텔이나 이런 데서 애들 데리고 자기는 참 기죠? 예,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안 지워져요. 예. 저도 이제 어디 제 체육관을 좀 오랫동안 해서 20년 넘게 체육관을 했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지방에 시합을 나가면 어쨌든 잘 데가 없으니까 모텔에서 자잖아요. 근데 기죠? 다 관리를 안 하니까 좀 이제 머리 큰 녀석들은 뭐 이제 재밌는 프로도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시흥에 왔는데 잘 곳이 없어. 그러면 캠핑장을 활용하면 굉장히 교육적으로도 좋고 부모님들도 좀 이렇게 안심하실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모텔에서 자기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청소년 뭐 수련관이나 이런 곳에 숙박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 지방이나 이런 곳들은 이 캠핑장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백패킹장이 아니라 그런 데는 뭐 이제 캠핑 트레일러, 정박형 트레일러죠, 말하자면. 갖다 놓으면 이제 바퀴가 달려 있는 건데 차량에 싣고 이동하는 건데 그거는 뭐 한번 딱 갖다 놓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폐기 처분할 때까지는 그곳에 한 군데 있겠죠. 캠핑장이 문을 닫지 않는 한. 그래서 그런 곳을 활용해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캠핑 카라바닝 아까 임사범 캠핑 카라반을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캠핑 카라반이 모터홈 트레일러, 정박 트레일러 등이 이에 속한다. 네. 네. 그 이쁜 아가씨가 태권도 사단이라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캠핑 쪽으로 좀 같이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직원으로 좀 채용을 하기로 약속은 안 했고 이제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예. 그 요즘에 보면은 그 캠핑카 뭐 그 안에 막 대단하잖아요. 보통 스타렉스나 1톤 트럭에 보통 이거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비용은 보통 한 4,500에서 막 9천만 원대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 차량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외국의 차량 같은 경우는 뭐 벤츠 차량이나 이런 데 하면 보통 1억 5천에서 뭐 4억대 정도까지 가격은 좀 이렇게 많은데 얼마 전 재작년인가 언제 우리나라에도 스타렉스에 그러니까 화장실이 없는 화장실만 없는 그 캠핑카도 출시를 했는데 뭐 우리 자동차 관련이 그게 딱 하고 나서 바로 다 팔렸다고 그러죠? 미리 예약받아서 아 예약을 받아가지고 예. 1년에 한 번밖에 안 파는. 아 현대자동차 다니시나요? 예. 잘하시네. 그러니까 스타렉스의 그 캠핑카를 만들어서 했는데 예약으로 해도 다 이렇게 동이 났답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실 캐러바닝 쪽은 그닥 우리나라가 일일 생활권이잖아요. 뭐 저기 막 순천이나 이런 데도 금방 내려가잖아요. 몇 시간이면. 부산도 마찬가지고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워낙. 근데 사실은 이제 캐러바닝 시장이 더 크려면 통일이 되어야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도 하고 뭐 러시아 뭐 중국 그래서 유럽 뭐 횡단 열차처럼 막 캠핑카를 가지고 14박 15일 그 외국인들 그 휴가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장이 지금 이제 오토 캠핑이 그 주된 어떤 그런 거지만 점점 그 카라바닝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쉬운 관내에도 한 3군데 정도의 그 캐러바닝을 만드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 회사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업체 소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한 회사는 전국에서도 꽤 알아주는 그런, 네. 그러니까 우리 시흥이 그런 거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시흥시가 캠핑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 그런 것 자체가 그런 곳들도 있으니까 탄력을 받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섬산 캠핑장이 이제 조성이 되고 나면 다음으로 조성되는 곳이 그 방산동 배수 펌프장? 예, 그쪽도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백오신도시라든지 뭐 연꽃 테마단지 조남동 뭐 이런 MTB 쪽도 뭐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운영해야 될까요? 예? 캠핑 안전 지도.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이 기왕이면 운영을 하는 거가 저는 좋겠어요. 저는. 그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마음을 잘 열어서 아까처럼 이렇게 아까 그 로프가 딱 매어 있듯이 매인 거를 살짝 풀어만 놓으면 많은 아이템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그 리더가 아마 분명 그 헤더에 위치해서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캠핑이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캠핑장의 주인이 아니라 같이 운영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어떤 조합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분명 향후에 계속 계획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 여기 계신 분들이 심화과정이나 이런 거가 끝나면 학교에 어떤 학교에는 정규 수업으로 캠핑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캠핑 수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캠핑을 배워서 가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규 수업 일수에 들어가는 수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신천중학교하고 그러니까 방과후가 아니라 그 정규 수업 일수에 들어가는 수업을 택견을 가지고 했었거든요. 한 2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캠핑을 잘 이렇게 하시면
학교에 들어가서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정규 수업 그 과목에 아예 되어 있습니다. 캠핑을 배워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충분히 그런 수업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캠핑장도 그런 거지만 저는 교육이에요. 자, 아까 뭐 처음에 캠핑이 뭐 야 캠핑가 그러면 뭐 가서 고기 구워 먹고 뭐 이거 하는 그런 거가 아니라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들 손을 잡고 그 캠핑장을 가는 그러면 시흥 관내에서 이제 그러니까 초중고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친구들은 분명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힐링이라는 그거를 분명 할 거라고 봅니다. 교육을 그러니까 배우지 않아서 사실은 산불도 내게 되고 뭔가 위험한 어떤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듯이 여기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또 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이렇게 뭐 하면 그냥 막연히 고기 구워 먹고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캠핑을 가게 되면 뭔가 이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좀 생기겠죠. 얘기도 많이 할 거고 캠핑을 가면 말이야 뭐 자연을 벗삼아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9페이지 한번 볼까요? 9페이지. 8페이지에 있는 거는 뭐 야영장법 이거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잘 보이지도 않고 그 아까 캠핑장 관련 법규나 이런 것들은 저기 노승철 선생님이 이렇게 해 주실 거니까 그쪽은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뒤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캠핑의 뭐 역사, 뭐 캠핑은 땡땡땡이다. 좋은 말은 다 써 있는 것 같아요. 자, 캠핑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연을 느끼게 해준다. 그래서 평소에 못 듣는 거를 많이 듣죠. 뭐 바람 소리도 듣고, 그러니까 뭐 텐트 안에서 그 빗소리 들어보면 정말 이런데 도시에서 이렇게 빗소리 막 이렇게 들으면 이게 짜증나는 막 비 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짜증이 나는데 그 캠핑장에서 이렇게 텐트 안에서 빗소리를 들으면 뭐가 생각날까요? 예? 예. 저는 이제 막걸리가 생각이 나는데 보통 이제 여자분들은 커피가 생각난다고 그러죠. 보통 남자가 또 그 장작불을 피워가지고, 예, 가스 버너가 아니라 장작불로 어쨌든 주전자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끓여가지고 이게 먹으면 정말 밥상이 달라지죠. 집에 가면, 예, 예. 그러니까 가스로 뭐 다음에 제가 다음 시간에 가져올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이제 석유 버너 쓰다가 지금 이제 휘발유 버너를 쓰거든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예. 네. 휘발유 그 스토브가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휘발유 버너. 옛날에 석유 버너 사용해 보신 분? 뭐 대부분 뭐 저보다 제 나이 때는 아마 선배님들은 다 석유 버너는 보통 펌프질 해가지고 옛날 고체 연료 이렇게 해가지고 예열한 다음에 이제 펌프 해가지고 불을 지피는 그 석유 버너를 이렇게 쓰실 건데 저는 이제 휘발유 버너가 그것도 한 20년 묵은 게 있는데요. 뭐 아직도 쌩쌩하고 그러니까 휘발유 버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든가 아니면 이제 겨울이나 이런 때 요즘은 뭐 가스도 이제 동계용이 있고 이제 이렇게 하계용이 있고 이제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동계용 같은 경우는 잘 어쨌든 그 압력 자체를 조절을 해서 근데 휘발유 그 버너를 쓰면 특유의 그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가 그 소리 때문에 그 가스 버너를 뭐 같이 사용은 하지만 저도 그 휘발유에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예열을 안 해도 돼요. 그 휘발유 버너는 그래서 위험하긴 한데 그 안전하게 써야죠. 그거 역시도. 그러니까 또 똑같아요. 저기 석유 버너나 이렇게 펌프질해서 쓰는데 예열을 안 하고 바로 불을 켜면 바로 이제 붙죠. 휘발유니까. 근데 특유의 그 소리 때문에 그 휘발유 버너를 갖고 있는 분들은 아마 한번 이렇게 사면
몇십 년 쓰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저기 그 캠핑장에 가면은 이제 제가 텐트를 치면 구경하러 옵니다. 왜 올까요? 멋있어서. 너무 낡았어요. 너무 낡은 건 아니고 보통은 20년 이상 묵어가지고 아 지금도 저런 텐트를 쓰는구나. 무게가 옛날에 아마 텐트 보통 이만한 그 쇠파이프 있잖아요. 그 용접을 해도 빵꾸가 안 날 정도의 두께예요. 그게 그러니까 무게가 장난 아니죠. 텐트 한 10개 무게는 될 거야 아마 제 장비가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너무 오래도 됐고 지금도 아 이런 텐트를 쓰는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경 옵니다. 근데 사실 캠핑장 가면 사실은 우리 애들은 이제 전에 그 글로벌 중학교에서 둘째랑 이렇게 하는데 아빠 텐트는 너무 왜 낡은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그 협찬을 뭐 해준다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뭐 사지도 물론 안 하지만 굳이 그거를 써도 아직 뭐 크게 문제되는 뭐 사계절을 써도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캠핑 장비가 텐트 집에 있으신 분 손을 잘 안 드시죠 볼 때 없으신 분 없으신 분도 계시구나. 근데 옛날에는 다 있으셨을 건데 아마 안 쓰다 보니까 남 줬어요. 예, 보통은 애들 있는데 지금. 처음에 사잖아요. 그 해에 가면은 보통은 이제 폐기 처분합니다. 근데 텐트에 아까 이거를 사이트라고 그러는데 이 사이트 규격이 얼마면 좋을까요? 크면 클수록 보통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3m, 3m. 그러다가 4m, 5m. 6m, 8m. 8m, 8m. 지금은 10m, 10m의 사이트로 하는 요즘에 만드는 캠핑장은 보통 사이트 규격이 10m, 10m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토 캠핑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차를 옆에 놓고 텐트를 치고 요즘에는 후라이라고 옛날에 후라이 아시죠? 계란 후라이가 아니라 텐트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 이렇게 덮는 후라이. 계란 후라이가 아니라 텐트 위에 뭐 비라든가 바람을 막기 위해서 치는 거. 근데 요즘은 그 후라이의 기능을 대신해서 치는 저희 송은희 선생님 뭐라고요? 그렇죠. 타프를 치죠. 타프의 규격이 대박입니다. 여기서 치면 보통 저기 촬영하는 저기 선생님 정도까지 보통 쳐집니다. 그 10m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규격이. 섬산 캠핑장은 몇에 몇일까요? 맞춰보세요. 3m, 5m. 예? 3m, 5m. 처음에는 이렇게 계획을 했었답니다. 텐트도 못 칩니다. 3m, 3m 가지고는 텐트도 못 칩니다. 요즘 텐트 같은 경우는 그냥 자체만 해도 보통 뭐 4m, 5m짜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방 두 칸에 거실이 있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런 건 재미가 너무 없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보폭으로 재보니까 4m, 5m의 데크를 그러니까 나무 이거를 딱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문제점이 분명 발생이 될 건데 어쨌든 아직 안 해봤으니까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뭐 공무원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아직 거기서 야영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분명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m, 5m인데 이 사이가 또한 좀 떨어져야 되거든요. 왜 떨어져야 될까요? 사생활 보호. 그렇죠. 에티켓이죠. 옆에서 막 뭐 여보 사랑해 막 이런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면 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떨어져 줘야 되는데 섬산 가보니까 여기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여기로 사람이 지나다녀야 되는데 그리고 타프를 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 줄이 이렇게 쭉쭉 이 당김줄이 이렇게 있을 건데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못 다니는데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기 방산동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과제 2번은 캠핑장 조감도를 한번 만들어 와 보세요. 캠핑장 이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어 보시고, 그래서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시청에 팔아야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기죠. 좋은 아이디어는 충분히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캠핑을 좀 다녀본 분들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사이트가 뭐 데크가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있으면 분명히 이런 공간으로 충분히 다녀야 되는데 못 다닌다고 하면 재미가 없겠죠. 나무가 어떻게 앞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그늘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나무를 심어도 그러니까 옆으로 심을 것 같으면 이게 한 3m 이상 떨어져 줘야 최하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이쪽에 나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이에 나무가 뿌리가 다 안착이 되기 전에 어떻게 뽑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 어쨌든 그거는 뭐 제 거 캠핑장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운영한다고 치면 불편하겠죠, 그죠? 불편한 거를 하면 어떻게 돼? 집에서는 뒤지게 혼나죠. 그러니까 캠핑장 한번 조감도를 만들어 보실 때 여러 가지 나무가 꼭 필요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늘이 좀 있으면 좀 즐거운, 특히 여름 같은 때는 그늘 없으면 막 죽음이죠. 근데 그늘이 없는 캠핑장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돼지 캠핑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저기 트레일러가 쭉 있고 자라섬 뭐 캠핑장도 있고, 이제 캠핑장을 하려면 여러 가지 뭐 이제 법적으로 뭐 2차선 도로가 진입로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화장실이랄지 뭐 그러니까 단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취사장이랄지 이런 것들이 뭐 오폐수관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도 갖추어져는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텐트를 치는 곳, 그 사이트의 규격이라든지 그곳이 어떻게 기왕이 이쁜 곳이면 더 좋겠죠. 근데 거기 밤나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가을에 캠핑하면 거기는 밤은 아마 실컷 먹을 것 같아. 근데 선생님 밤나무가 많으면 뭐가 많을까요? 진해. 또 무서운 것 또 진해. 저도 막 다리 많이 달린 막 그런 건 싫은데 또 벌도 있겠죠. 그렇지, 밤나무니까 밤이. 또 좀 징그러운 게 뭐예요? 뱀이 좀. 예. 근데 뱀이 어디를 좋아할까요? 습한 걸 좋아해요. 아니야, 뱀 습한데 좋아하진 않아요. 뱀이 피부가 마르면 안 되잖아요. 더위를 피해서 얘네가 어디로 가? 이 나무로 이렇게 데크를 해놨거든요. 그럼 이 밑으로 어떻게 뱀이 들어가겠지, 그죠? 근데 뱀이 최고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그죠, 사람이 가장 무서워. 근데 사람 역시도 뱀이 가장 무서워, 사실은. 서로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갈 때, 우리 풀숲을 갈 때 사실은 먼저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 뱀을 공격하지 않으면 뱀 역시도 사람이 무서운데 물겠어. 자기한테 위협을 가하면 이제 무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데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얘 밑으로 잘 가고, 아주 이 정도 5mm 정도만 돼도요, 뱀이 싹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머리부터 몸이요 옆으로 쫙 퍼져서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구멍이나 이런 거가 있으면 잘 들어갑니다. 근데 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벌레 종류와 뱀인데,
어쨌든 이런 데크를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면 어쨌든 이 밑에 뭐가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그런 것도 캠핑장 그 조감도를 할 때 바닥은 뭘로 할 것이냐. 그 파석으로 할 것이냐, 뭐 나무 데크로 할 것이냐, 아니면 막말로 뭐 저는 이제 잔디밭이 가장 좋은데 따로 뭐 흙이 그냥 일반 딱딱한 흙이냐, 뭐 파석을 깐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좋은 거가 뭔가는 아마 답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역시도 깨끗하고 흙도 안 묻고 다 좋지만 결국은 뭔가 한 가지는 또 불편한 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이 무섭기 때문에 보통은 안 들어와요. 도망가. 지네를 또 살려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나무밭에 뱀이 많긴 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가는 곳에는 그닥 많지 않아요. 예,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뱀도 징그러울 거야 아마. 저 인간들 딱 보면은. 그래서 사람이 가면 대부분 도망가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관광 패키지 상품 또 저기 캠핑장 그 조감들을 한번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시고요. 캠핑장은 보통 가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섬산 캠핑장은 45개 사이트라고 하는 거는 45개의 텐트를 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이트 수가 뭐 150개다 그러면 150개의 텐트를 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트라는 개념을 알아두시면 조감도를 만드실 때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를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망산해수욕장이나 뭐 하여튼 강원도 쪽에 있는 거라든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9페이지 가시면 자, 캠핑은 땡땡땡이다. 뭐 좋은 말 다 써 있습니다. 자연을 느끼게 해준다. 그죠? 느끼게 해주죠. 어차피 집 떠나면 다 자연이에요. 캠핑 휴식이다. 근데 남편들은 이제 고생이긴 한데요. 근데 집 떠나면 좋아해요. 남자들도. 사실은 여자들은 캠핑 가는 것도 사실은 곤욕이죠. 왜냐하면 그 준비하는 거를 또 여자들이 대부분 또 해요. 그런데 남자들을 잘 꼬셔놓으면 남편분들이 준비부터요 모든 걸 다 챙깁니다. 예? 사람 나름이에요, 그것도. 아 그럴까요? 그거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도 한 뭐 4, 50년 더 저희 쓰시다가 4, 50년 더 4, 50년 후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자, 감성을 키워준다. 감성을 키워준대요. 왜일까요? 자연에 가면 갑자기 시한수 읊고 싶고 괜히 센티멘탈해지고 뭔가 옛날 생각, 옛날 애인 생각도 나고 뭐 여러 가지가 돼요. 그래서 뭐가 또 땡길까요? 커피가 땡기죠. 캠핑장에 가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책도 봐요. 뭔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어쨌든 집에 있을 때 안 했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기고요. 자, 아주 중요한 10페이지 가장 위에 아빠를 가족의 품에 돌려준다. 맨날 배 깔고 막 이 리모컨만 갖고 막 하다가 캠핑장에 딱 가면 정말 아빠가 변해요. 아빠가 슈퍼맨으로 변해. 모든 걸 다 해줘. 텐트도 치고 뭐 장작도 집히고 모든 요리 막 해가지고 다 해줘. 그러니까 아빠를 어쨌든 아빠가 맨날 뭐 축구하러 나가고 그럼 자기 혼자만 하는 거잖아. 예? 근데 아빠를 가족의 품에 돌려준다. 2번 써놨네. 아이들에게 사회성을 길러준다. 사회성이라는 거가 사실은 뭐 그냥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사회성은 캠핑장에 가보면요 협동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배려가 있는 게 뭐냐면 옆에서 뭐가 떨어지잖아요. 알아서 주고 달라고 하면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쁘게 줍니다. 진짜 자기 걸 주는데 기분 막 웃으면서 줘요. 왜냐하면 그런 여건이 분위기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에 대한 그런 배려가 그리고 캠핑을 하게 되면 어쨌든 상대의 그런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보게 되고요. 서로 교류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 사회성이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보고 배운다는 거죠.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막 원터치로 딱 5초 만에 어제 무슨 그 TV에서 그 팔드 막 5초 만에 뚝딱 하는 거. 물론 그런 텐트도 뭐 물론 좋지만 어쨌든 같이 한다는 거죠. 뭔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 같이, 이웃과 같이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사회성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려가면 캠핑장에 데려가면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길러진다는 거죠. 위기 대처 능력을 키워준다. 아마 이 칼이 아마 집집마다 아마 맥가이버 칼? 예, 보통 맥가이버 칼이라고 하는데 이 스위스에서 이 군납을 하면서 이게 뭔데 뒤에 그 53페이지 보면은 이게 스위스의 빅토리녹스라는 그 회사의 제품인데 이제 이거하고 이 벤치 이렇게 달리고 하는 칼도 보셨죠 요즘에? 비싼 건 굉장히 비싼데 이제 사실 뭐 천냥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아주 몇천 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없어도요. 그 레더맨이라는 그 벤치 입고 한 건 그건데 위기 대처가 뭔가 나오잖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젓가락이 없어도 순식간에 나옵니다. 막 여기저기 물론 뭐 나무를 막 훼손하고 하면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뭔가 없으면 바로바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도 피우면 뭐 어쨌든 화로가 있어야 되는데 화로가 없어도 뭐 아빠하고 뭐 손잡고 갑니다. 돌 몇 개 주워오면 막 그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불을 지필 때도 종이가 없어. 근데 그 아들내미가 먹고 있는 뭘로 불을 지피죠? 뭘로 지필까요? 불을 뭘로 지필까요? 종이가 없을 때. 나무 불 붙이기 힘들잖아요. 아까 말씀드릴 때 애들이 먹고 있는 과자를 가지고 불을 붙이면요 정말 잘 붙습니다. 과자가 좋을까요? 그래서 안 좋아. 완전 기름덩어리거든. 그래서 그 불쏘시개로 애들이 먹는 과자를 활용하면 불을 쉽게 붙일 수 있습니다. 종이가 없어도 기름에 튀긴 거잖아요. 그 기름이 얼마나 많아요. 저기 안덕희 선생님 그 과자로 불을 지피는 거예요. 먹는 걸로. 네. 그래서 급할 때 이렇게 위기 대처 능력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급하게 되면 다 그런 옆에 근처에 있는 자연 지형지물을 이용한다거나 하여튼 뭐 군대를 가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뭐든지 다 나옵니다. 하여튼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그래서 이제 이런 위기 대처 능력이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사회성이 길러지고 위기 대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뭐 야외 활동에 뭐 폭을 넓혀준다. 당연히 뭐 밖에 나가니까 뭐 이렇게 즐거운 거고 동의심을 키워준다. 뭐 어쨌든 뭔가 캠핑을 통해서 요리하는 거에서 또 모든 것들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하고 야외에서 자게 되면 정말 이 좋은 곳에 자는 것보다 훨씬 합습 효과라든가 이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섬산 캠핑장이 이렇게 조성이 돼서 저게 되면 그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그 캠핑을 하는 아이들 군과 하지 않는 아이들 군 이런 걸 이제 조사를 해서 제가 논문 이제 글도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어떤 집중력, 학습 능력이랄지 뭐 건강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해서 그 캠핑을 하는 아이들과 안 하는 아이들의 어떤 그런 걸 조사를 해보면 분명 뭔가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산 캠핑장이 백패킹장으로서 그러니까 운영은 안 되겠죠. 왜? 차가 안 들어가면 캠핑장 운영이 안 돼. 근데 거기는 배낭 메고 가야 되는데 잘 운영되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최고의 교육적인 장소로는 최고의 캠핑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그 시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던 거가 그쪽은 교육적인 장소, 캠핑 학교, 그러니까 캠핑 안전 그 캠핑 학교를 분명히 아이들 때부터 잘 해서 그 아이들이 커서 자연스럽게 가족과 함께하는 캠핑을 하는 그런 캠퍼로 이렇게 성장을 시키고 싶은 거죠. 그리고 뭐 요리의 즐거움을 안겨준다. 뭐 캠핑의 꽃은 역시 먹는 거죠. 예.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는 거와 밖에서 구워 먹는 건 정말 뭐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물론 뭐 가스버너 위에 구워 먹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요즘은 숯이라든가
장작을 지핍니다. 장작을 지피면 자연스럽게 저녁 때는 물론 보온도 되지만 조명이야, 조명. 막 그 참나무 타닥탁 튀는 어떤 그런 소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 사람을 처음에 캠핑이 뭐다? 힐링이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죠. 그런 소리만 가지고도 그리고 바라보는 거 그런 그 빨간 그런 뭐 참나무가 타는 소리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걸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다음은 이제 그 캠핑의 역사, 뭐 국내 오토 캠핑, 뭐 이런 것들은 오토 캠핑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차에 캠핑 장비를 싣고 가서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오토 캠핑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쭉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보세요. 이거는 트레일러긴 트레일러죠, 그죠? 뒤에 이제 달고 가는 건데 이것도 이제 그 일반 일종 면허로 할 수 있는 그런 이 키로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그 심화 과정 중에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이런 종류들이 뭐 트레일러고 아까 그 캠핑카 안에 모든 거 장비가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모터홈, 뭐 캐러바닝, 뭐 보통 이런 얘기를 씁니다. 뭐 캠핑의 역사, 뭐 근대 캠핑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캠핑이 뭐 왜 나왔겠어요? 사실은 옛날로 이렇게 뭐 하면 유목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 치고 뭐 저기 저쪽 몽골이나 이런 데는 뭐 양도 뭐 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캠핑에 또 하나 전쟁과 뭐 캠핑을 떠날 수 없죠. 그죠? 전쟁은 장기간 이렇게 지속되기 때문에 그 캠프를 꾸린다 그러죠, 보통. 그런 것들이 다 캠핑에서 이제 나온 말들이고 전쟁에서는 어쨌든 그런 그 군대 막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천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텐트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뭐 그닥 중요하지 않으니까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23페이지 보시면 그냥 텐트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은혜 선생님, 저기 가족이 몇 분이시죠? 저까지 3명입니다. 3명이면 몇 인용 텐트를 구입해야 할까요? 5인용. 네, 등치가 좋으신 분이니까 어쨌든. 네. 그렇죠. 그 보통 이제 3인 가족이면 보통은 5인용을 이렇게 사시고요. 5인이다 그러면 뭐 8, 9인용, 10인용 정도를 하셔야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한두 자리는 또 급하게 정말 장비 없이 이렇게 오는 분들에 대한 그런 뭐 이렇게 배려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보통은 2인용 이상 더 큰 사이즈로 구입을 하는 거가 이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류는 쭉 보시면 23페이지, 24페이지 보시면 옛날에 그 갖고 있었던 텐트들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 정말 이제 24페이지 가장 위에 보시면 이 삼각 텐트, 정말 이 초창기 제가 이 텐트를 얼마 전까지 갖고 있었는데 이사하면서 아마 우리 집사람이 버린 것 같아. 에이, 이놈의 텐트하고. 그래서 제가 잊어버렸는지 하여튼 이 텐트가 한 30몇 년 전에 저기 문방구 가면 뽑기 있잖아요. 뽑기 막 해가지고 준 텐트예요. 그러니까 보통 어쨌든 저는 좀 오랫동안 잘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 와이프도 오랫동안 쓰려고 안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하여튼 3, 40년은 써야 어떻게 그때 가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쭉 뭐 그 장비 사실은 이제 그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26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장비 구입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꼭 필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두 번째가 2, 3년의 기간에 걸쳐서 구입. 뭐 값싼 패키지는 조심하고.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요즘은 막 이게 패키지로 싹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텐트를 하나 사면 막 다 딸려주는 그런 것도 좋은데요. 사실은 어차피 좀 오랫동안 쓰시려면 예. 그러니까 양은으로 된 것보다는 뭐 티타늄이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오랫동안 써도 좀 그러니까 이게 또 이 염분에 굉장히 막 부식이 쉽게 되는 그런 양은 종류의 그런 건 이래서 스텐이나 뭐 티타늄이나 요즘은 그 놋그릇으로 이렇게 놋쇠로 만드는 캠핑
저 용품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물론 가격은 고가지만 결국은 3, 40년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대를 이어서 물려줄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거라는 거죠. 예? 아마 집집마다 아마 놋그릇, 저는 이제 종갓집이라 놋그릇이 꽤 전에 보면 막 세숫대야부터 막 뭐 화로 뭐 이런 거 쭉 그릇 종류 뭐 제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벌써 할아버지 때 쓰는 거를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럼 벌써 몇 대를 4대가 지금 어쨌든 현재까지 우리 애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걸로 뭔가를 하니까 대를 이어서 물려줄 수 있는 것들을 산다고 생각을 하시고 장비는 구입하시는 거가. 그러니까 값싸다고 해서 무조건 막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사더라도 뭐 2, 3년에 걸쳐. 물론 텐트는 있어야 되니까 우선은 그거는 우선 사야 되는 용품이니까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것부터 이렇게 하고요. 좀 읽어보면 활용도 높은 것은 비싸도 좋은 것을 구입해야. 그러니까 텐트나 스토브, 테이블, 의자, 타프 이런 부분들은 꼭 있고 좀 오랫동안 쓸 용품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좋은 것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입하실 때 이미 그런 걸 하시고 뭐 이제 싼 제품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내수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수압. 그러니까 물기둥에다가 말하자면 그 천을 놓고 텐트 천을 놓고 이제 이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이런 거를 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 내수압이 몇이나 이런 숫자적인 거는 안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하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쓰는 뭐 들통이나 이런 걸 가져가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비 자랑하러 좀 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아파트 한 채 가격 정도의 장비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으세요. 실제. 근데 지금은 굉장히 싸졌지만 5, 6년 전 그때는 대부분 이제 외제가 많았었고 텐트 한 동에 보통 6, 7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장비들이 지금 워낙 이제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그 모든 캠핑 장비가 싸졌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비쌌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89년 뭐 90년 그때 제가 암벽이나 이런 거 할 때 같은 경우는 좀 고가의 장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빙병용 장비를 몸에 제가 딱 걸친 것만 해도 보통 한 8, 900만 원 정도는 몸에 걸쳤었으니까 보통 선배들 장비 보면 보통 한 4, 5천만 원어치를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오토 캠핑도 마찬가지 몇 년 전에는 정말 그 정도 몇 천만 원어치 장비들은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다 이것저것 해봤자 한 200만 원 정도 될까요? 근데 대부분 이제 20년 이상 묵은 것들이 많아서, 근데 본전은 다 빼먹고도 남았죠, 사실은. 자, 이것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그 오토 캠핑 장비 구입 리스트를 보시면 28페이지. 텐트 우선 1차적으로 구입해야 될 게 쭉 있네요. 보면 그죠? 텐트, 그라운드 시트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뭐 습기 습기가 안 올라오게 뭐 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타프는 꼭 없어도 되는 게 기본적으로 아까 계란 후라이라고 후라이가 보통은 이제 딸려오기 때문에 타프는 기왕이면 좀 좋은 거. 그리고 요즘은 그 열을 안 받는 뭐 무슨 그런 타프도 나오더라고요. 밑에 있어도 막 햇볕 차단이 돼요. 예.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살 거면 오랫동안 쓰실 생각을 하시면 이제 하시고, 우선은 사야 될 거를 먼저 쭉 볼까요? 그러니까 1차에 구입해야 될 거를 그 안덕기 선생님 쭉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텐트, 그라운드 시트, 침낭, 매트리스, 랜턴, 스토브, 콕펠, 테이블, 의자, 조리도구, 양념통. 예. 그 스토브가 뭘까요? 스토브.
보조용. 뭐라고요? 써 있잖아요. 스토브. 수소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해도 된다. 뭐 가스레인지나 뭐 어떤 그런 종류들을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된 것도 물론 있지만 뭐 이렇게 또 그 일회용으로 요즘에 그거 아시나요? 양초 같은 거 그 선술집 가면은 찌개 이렇게 올려놓고 밑에 초 이렇게 거 있잖아요. 제 차에는 늘 그런 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켜면 라면 하나 정도는 그걸로 끓여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코펠이 뭘까요? 네, 그렇죠. 그릇이죠, 그릇. 예. 요리해 먹는 그릇.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텐트 있어야 되고, 또 어쨌든 불과 조리해 먹는 도구가 있어야 되니까 꼭 있어야 될 것들이 그런데 뭐 테이블이나 의자는 사실 없어도 나중에 구입해도 되는데 우선은 이제 먹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거가 있어서 이렇게 먼저 구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2차로 구입해야 될 거는 우리 이문진 씨 쭉 한번 읽어볼래요? 2차에 구입해야 될 거. 그라운드 시트. 아니 이문진 씨. 그라운드 시트, 타프, 카친, 그릴, 화로, 해머, 전기 릴선, 카라비너, 아웃도어용 칼, 아이스박스, 식기류, 라디오, 머그컵. 그래서 카라비너가 뭔지 아시는 분? 제가 아까 갖고 온다는 게 안 가져왔네. 연결고리. 그 아마 저기 영화 보시면 이렇게 고리 있죠, 고리. 딱딱하고 채우는 고리. 예, 그걸 카라비너라고 하는데 그 로프나 그러니까 이 자일 종류가 이제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다음에 타프 매듭이나 이런 걸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겠지만 그런 게 있으면 사실은 매듭을 하지 않아도 대충 이렇게 걸어놓고 딱딱 채우면 끝나니까. 근데 일반적인 이런 데서 구입하는 거는 못 씁니다. 큰일 납니다. 그거는 그냥 강도가 그냥 없어요. 그냥 일반 알루미늄이나 이런 거고요. 그 산악 전문용품점에 가면은 보통 뭐 1.5, 뭐 2.5, 뭐 3 이렇게 그런 것들 장력이 있는데 말하자면 1.5톤이라고 그러니까 1.5라고 써 있는 거는 1.5톤이 빵 땡겨가 그러니까 얘 줄이요. 3톤의 2.5톤의 무게를 여기에 매달고 딱 떨어뜨려도 끊어지지 않는 로프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카라비너 역시도 그 장력을 버티는 그건데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줄이 끊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날 때. 또 비너 역시도 풀리는 그러니까 요즘엔 링 비너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링으로 돌려가지고 옛날에는 그게 이제 이렇게 열어지면서 뭐 떨어질 때 이렇게 해서 그게 이 로프에 이렇게 딱 이렇게 튕겨지면서 그게 이제 줄이 빠져나와서 이제 떨어져 죽는 이제 그 사고도 나고 했어요. 지금은 그 링 비너라고 해서 비너 자체에 링을 달려서 이렇게 잠그게 돼 있어요. 그런 곳에서 쓰는 거를 사셔야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먹 있죠, 해먹. 해먹이 뭔지 아시죠? 예. 그 그물망으로 돼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누워서 잠도 자고 책도 보고 이렇게 하는. 예. 근데 그 해먹이나 이런 거를 걸 때 그런 일반 그런 카라비너 이런 뭐 DC마트나 이런 데서 파는 카라비너 그 비너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휘어질 수 있고 쉽게 우리가 망치로 톡 쳐도 진짜 확 휘어져요. 그런 것들을 쓰시면 안 되고 그 뭐 매달고 하는 뭐 그런 용도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구점에도 있고요. 꼭 비싸지 않은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산악용 카라비너 같은 경우는 뭐 싼 거가 보통 3, 4만 원 해요. 하나에. 고리 하나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공구점에 가시면 보통 뭐 10,000원 정도짜리 그런 고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쓰시면 되고요. 그 세 번째 구입해야 될 거는 우리 송은이 선생님 한번 사이드월, 프론트월, 스크린, 거치 오븐, 화목난로, 야전 침대, 망치, 야전삽, 도끼, 탕파, 장갑, 물통, 포트, 선풍기, 귀마개, 눈가리개, 앞치마. 여기서 이제 처음 듣는 이제 용어들이 좀 등장을 하죠, 그죠? 뭐 사이드월, 프론트월, 뭐 스크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타프를 치면 타프 그 옆에다가 치는 이거 보조 이제 가리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스크린 같은 경우는 방충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또 뭐 처음 듣는 뭐 야전치인데 이거 아시고 도끼 탕파 하시는 분. 예, 저기 너무 더울 때 안고 자는 건 뭐죠? 죽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울 때 안고 자는 거가 이제 그 탕파라고 그러는데 탕파 종류가 많죠. 막 비싼 건 굉장히 또 고가의 제품인데 사실 이제 뜨거운 물을 이제 이런 뭐 병이나 페트병이나 이런 데 담아 수건으로 이렇게 마른 다음에 그 겨울에 저기 침낭에 잘 때 저기 발 밑에 이렇게 놓고 자면 이제 잠도 잘 오고 예, 좀 보온을 그 정도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로 쓰면 되고요. 그런 거는 뭐 굳이 이제 동계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계가 가지 않으면 안 사도 되는 것들. 그리고 또 처음 들어보는 것들은 없죠. 네. 그러니까 오늘 첫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